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죠?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면 저는 유독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특히 어릴 적 살던 동네 골목길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녁 되면 집집마다 연탄불 지피는 냄새, 저녁 짓는 구수한 냄새가 골목마다 가득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골목 어귀에서 밥 먹어라 하고 어머니들이 부르는 소리, 멀리서 딱지 따먹기 한 판 더 하고 아이들 웃음소리. 그 모든 게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 동네만의 교향곡을 만들었죠. 지금은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사는데 그때는 골목 끝집 강아지 이름까지 다 알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인기 많던 집이 어디였는지. 만화방도 아니고 구멍가게도 아니었어요. 바로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말하면 믿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손바닥만 한 핸드폰으로 세상 모든 영상을 다 보는데 그때는 나무로 된 커다란 상자 하나가 온 마을의 보물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문이 달린 그 귀하디귀한 텔레비전이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부잣집 막내딸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정말 진지했거든요. 그 집에 놀러 가면 TV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그 시절 흑백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같이 웃고 같이 울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였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이 들어왔어요. 바로 옆집 사는 박씨네 집이었죠. 아저씨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날 큰 트럭이 골목 입구에 서더니 사람들이 커다란 나무 상자를 조심조심 운반하는 거예요. 저게 뭐래? 텔레비전이라는데. 헐, 진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어요. 저도 학교 갔다 오다가 그 광경을 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TV가 온 거예요. 그날 저녁 박신의 댁에서는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오늘 시험 방송 본다고 하니까 오세요. 이렇게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데리고 가셨죠. 좁은 안방에 어른들은 방석에 앉으시고 우리 애들은 방문 밖에 다닥다닥 붙어서 목을 빼고 봤어요. 박신의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양쪽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여는 소리. 지금도 생생해요. 그 문 안에서 초록빛 화면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딴딴따따 하고 애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와! 다들 환호성을 질렀어요. 태극기가 펄럭이는 흑백 화면을 보면서 어떤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진짜네. 하시면서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그 TV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뉴스도 보고, 날씨도 보고, 광고도 보고, 광고조차 신기했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오빠가 그랬어요. 야, 박신혜는 진짜 부자구나. 저런 거 있으면 맨날 영화관 가는 것 같겠다. 그날부터 박신혜 집은 동네 사랑방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초대받은 사람만 갔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방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마당에까지 서서 보는 지경이 됐어요. 박신혜 아주머니는 정말 인심이 좋으셨어요. 좁아도 들어와서 봐요. 밖에서 서서 보면 목 아프잖아요. 하시면서 방문을 활짝 열어주셨죠.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남의 집에 수십 명이 몰려가서 TV를 본다는 게. 그런데 그게 그 시절이었어요. 좋은 건 나눠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시절이요. 오늘 김일 선수 경기 있대. 이 소리만 들리면 저녁 먹던 숟가락을 던지고 뛰쳐나갔어요.
김일 선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동네가 술렁였거든요. 아니, 온 나라가 술렁였죠. 저는 레슬링이 뭔지도 잘 모르고 봤어요. 그냥 우리나라 선수가 외국 선수랑 싸워서 이기는 걸 보면 좋았어요. 특히 일본 선수들이랑 붙을 때는. 아이고, 그때 분위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김일 선수가 파란 팬티 입고 나오면 다들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경기 시작하고 나서 우리 선수가 밀리기 시작하면 방 안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죠. 아이고, 안 되겠다. 김일아, 정신 차려. 다들 화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다가 김일 선수가 마지막에 빡 하고 박치기 한 방 날려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순간 으랴차, 이겼다. 만세. 방안이 떠나갈 듯 난리가 났어요. 옆 사람 어깨를 치고 아이들은 깡충깡충 뛰고 어른들은 손뼉을 치시고 그때의 그 일체감, 그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오빠랑 저는 김일 선수 흉내를 내며 레슬링 놀이를 했어요. 내가 김일이다. 아니야, 내가 김일이야. 하면서 싸우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드라마가 시작되는 시간에는 정말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열호라는 드라마 아시죠? 바보순 사장님하고 영구 씨 이야기. 그 드라마 볼 때마다 저는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물론이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다들 눈물을 훔치셨죠. 치맛자락으로 눈물 닦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흑백 화면이라 색깔도 안 나왔는데 이상하게 우리 눈에는 다 컬러로 보였어요. 순 사장님의 하얀 저고리도 영구 씨의 회색 양복도 다 눈에 그려졌거든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고생하노? 참말로 안 됐다. 다들 드라마 속 인물들을 실제 사람처럼 걱정하고 응원했어요.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수사반장도 그랬고 전원일기도 그랬어요. 매주 그 시간만 되면 우리는 박신의 집으로 모였고 함께 웃고 울었어요. 요즘 드라마는 혼자 보잖아요. 각자 방에서 각자 핸드폰으로. 그런데 그때는 달랐어요. 함께 보니까 더 재미있고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TV 보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요즘은 리모컨 하나로 척척 되지만 그때는 정말 고생이 많았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화면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지지직 지지직 하면서 화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꼭 지붕 위로 올라가야 했어요. 야, 철수야. 내가 올라가 봐. 예, 알았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렸어요. 밑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죠. 조금 더 왼쪽. 아니야, 오른쪽. 오른쪽. 거기야, 거기. 가만 있어. 그러다가 안테나가 딱 맞는 각도를 찾으면 화면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환호성이 터졌죠. 나왔다? 거기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그 자세 그대로 꿈쩍도 못하고 서 있어야 했어요. 움직이면 또 화면이 흔들리니까요. 한 번은 우리 오빠가 지붕에 올라갔다가 1시간 넘게 그 자세로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요. 나중에 내려와서 다리가 저려서 못 걷겠다고 난리였죠. 그래도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전이요. 요즘은 정전이 거의 없지만 그때는 자주 있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에는 더 그랬죠. 드라마가 한창 재미있을 때 갑자기 탁 하고 전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나, 아, 진짜. 온 방안이 한숨소리로 가득 찼죠. 촛불을 켜고 앉아서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어떤 날은 1시간씩 기다렸다가
결국 포기하고 집에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집으로 모였어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TV를 보는 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 요즘 TV는 80인치, 100인치. 얼마나 크고 선명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기억 속에는 그 작고 흐릿했던 흑백 화면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건 혼자 본 게 아니라 함께 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옆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TV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때 먹었던 간식들도 생각이 나네요. 박신의 집에 갈 때면 우리 어머니는 꼭 뭔가를 들고 가셨어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요. 어떤 날은 옥수수를 삶아서 가셨고 어떤 날은 고구마를 쪄서 가셨어요. 그러면 박신의 아주머니도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겨울에는 군밤이나 호떡, 여름에는 수박이나 참외. 그렇게 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 TV를 봤죠. 지금은 팝콘이니 과자니 하면서 각자 사 먹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한 접시에 담긴 걸 돌려가면서 먹었어요. 할머니, 드세요. 애들아, 너희가 먹어라. 아주머니도 드세요. 이렇게 서로 권하면서요. 옥수수 한 개를 여러 명이 나눠 먹어도 행복했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함께 나눈다는 게 좋았던 거죠. 한 번은 동네 아저씨가 뻥튀기를 해오셨어요. 그날 밤 TV 보면서 다 같이 뻥튀기를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뻥튀기 맞아? 왜 이렇게 맛있노? 그러게 말이야. 진짜 별미네. 사실 뻥튀기가 그렇게 특별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함께 먹으니까 맛있었던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 정이 뻥튀기 맛을 더 좋게 만든 거죠. 그때는 TV를 보는 것도 나름의 규칙이 있었어요. 제일 앞자리는 어르신들이 앉으셨어요. 방석을 깔아드리고 벽에 등을 기대실 수 있게 해드렸죠. 그 다음이 아주머니들, 그 다음이 아저씨들. 우리 애들은 맨 뒤에 앉거나 방문 밖에서 목을 빼고 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게 예의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간에 절대 자리를 뜨면 안 됐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꾹 참았죠. 왜냐하면 움직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보니까요. 한 번은 제가 정말 화장실이 급해서 슬금슬금 기어나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제 치마를 잡더라고요. 야, 지금 가면 안 돼. 조금만 참아. 그래서 결국 끝까지 참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소리도 내면 안 됐어요. 특히 중요한 장면에서는 숨소리도 죽였죠. 드라마에서 누가 죽는 장면이 나오면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광고 시간이 되면 갑자기 술렁술렁했죠.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수다 떨고 광고가 끝나면 다시 조용해지고 그때는 그런 게 다 자연스러웠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요즘은 집집마다 TV가 두세 대씩 있어요.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심지어 주방에도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참 편리해졌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지붕 위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정전 걱정도 없어요. 리모컨 하나로 척척. 원하는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요. 가끔은 그 좁은 방에서 어깨 맞대고 앉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옆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던 것,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것, 옥수수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했던 것, 조금만 참아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던 것.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그냥 TV를 보러 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모였던 거더라고요. 흑백 TV는 단순히 방송을 보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요. 요즘 저는 가끔 혼자 TV를 보다가도 옆자리가 허전할 때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옆에 누가 앉아서 함께 웃어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먼저 이웃분들께 연락해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드라마 보실래요? 하고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 하세요. TV는 집에도 있는데 하시면서요. 그런데 막상 같이 보면 좋아하세요. 야, 이거 혼자 보는 거랑 다르네. 하시면서요. 맞아요. 달라요. 같이 보면 두 배로 재미있고 두 배로 따뜻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나요? 여러분의 동네에는 누구네 집에 처음으로 TV가 들어왔나요? 그 집 주인은 어떤 분이셨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김일 선수 경기 보면서 환호했던 기억, 드라마 보면서 울었던 기억, 지붕 위에서 안테나 잡고 있었던 기억. 여러분에게도 다 있으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들려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 번쯤 같이 TV 보자고 말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그분께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 다시 우리가 되어봐요. 각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로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도 켜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혹시 듣고 싶은 추억의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